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에드바이오텍이 왜 이들과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본다고 하면은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인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회 상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신뢰도 높은 정직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님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청자 종목 요청에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에드바이오텍 부탁드립니다. 세력 지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종목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회사는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뒤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 카나리오 바이오 주주들에게 희망 회로를 또 돌리는 것 같아서요. 바닥까지 털어갈 일은 심산인가 봐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드바이오텍 오늘 뭐 마이너스 9% 장중에 이렇게 벌어졌고요. 시가총액 보시면은 500억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이다. 이 1000억 되지 않는 종목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난신적자 종목. 적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만 어쨌든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는 적자 기업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보시면은 사실상 처참하고요. 보유주분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 한번 갔더니 오레고맙 요또 나오고 시작하죠. 우리가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였죠? 오레고보맙이라는 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그 카나리오 바이오의 원래 이름 현대사료로 갔을 때 현대사료에서 갑자기 사료회사가 이 오레고보맙이라는 의료 일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야 이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뭐 주가 등락 엄청나게 보이다가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소주라고 불리는 분은 좀 유명하신 분이죠. 선의의 마음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이렇게 어떠한 일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 게시판 보시면 나올 수가 있다. 자, 보시면 세부 변동 내역에서 최근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평균 단가 4,200원에 이 정원 걸림을 비롯해서 아래 연관되어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장외 매도로 진행을 했더라.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경영권 변경 등에 대한 계약의 체결 이렇게 보시면은 양도인이 정홍걸 대표이사님으로서 이렇게 양수인은 오큐피 바이오 M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오큐피 바이오 M이 카나리오 바이오 M처럼 이렇게 현대사료를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로 만들었죠. 카나리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오큐피 바이오 M도 에드바이오텍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아마 사명 변경도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또 다른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우회 상장 자체도 사실상 뭐 불법적인 요소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와 이 제약이라는 부분은 확률 게임보다도 훨씬 더 낮은 확률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을 때 투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 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로또 1천만 원 사는 것과 똑같은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기대감으로 주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 정지되거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주주 분들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에드바이오텍은 오큐피 바이오엠으로 최대 주주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원래도 에드바이오텍은 동물 면역 항체 전문 기업으로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오큐피 바이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레고보맙 및 뭐 플로라 라고 읽는 거 맞나요? 어쨌든 임상시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 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XX라는 인물이 오레고보맙과 뭐 요거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석을 하는 데는 적합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률 게임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카나리오 주변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휴림 에이텍이나 이런 자금의 흐름이 이상한 것만큼 에드바이오텍 역시도 약간의 자금 흐름의
추적을 해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게시판들이 좀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XX라는 인물을 포함한 관련된 전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면서 허위사실 유포 경로에 대해서도 뭐 법적 절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KRM과 저희 소송에서 제가 어쨌든 간에 뭐 불송치 결과가 나왔고 이거의 진행 과정에서도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종목임에는 맞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거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하고요. 제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짠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카나리오 바이오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에드바이오텍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23년 2월 20일 시점이었는데 세력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카나리오 바이오엠 이후에 원래는 에드바이오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면 에드바이오텍에서 원래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투자를 했었던 오레고봄합 그 회사 온코파마였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지분을 먼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서 카나리오 바이오 M 그 회사들이 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그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투자했던 부분을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글을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정홍걸 대표 이사님께 받아봤던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관련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에드바이오텍은 제가 제외를 시켰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에드바이오텍이 왜 이들과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인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회 상장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회사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그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고 또 다른 이제 일을 찾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뭐 비난할 내용도 아니고 불법적인 내용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판단이 주주들에게 있는 겁니다. 주식 회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주를 기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주주들이 감내를 하고 투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떠한 언급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처럼 답답하면은 아예 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기사들도 많죠. 오큐피 바이오엠은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물일 배제 인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걸 겁니다. 뭐 기사들이 썼으니까요. IP 이전을 통해서 현대사료와 오큐피 바이오엠은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관계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야, 의혹이 있네. 의혹이 있는 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나요? 저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사실상 제가 이 세력지도에 대한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공시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명확한 의문이 드는 부분은 뭐 어딘가는 있겠죠. 어딘가는 있겠지만 뭐 지금 굳이 뭐 제가 막 차단해서 이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막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약바이오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종목들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문연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택 그리고 수익률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2일 만에 이제 단추우추님께서 이렇게 저희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이 익명 게시판은 종목 상담용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날짜죠. 단추우추님께서 대표님 6월 구글 멤버십 가입 후에 짧게 잡아가지고 수익이 굿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78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셨다는 걸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용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얼마다? 한 달에 12만원을 지불하시는 프로그램이고 한 달 동안 4종목 정도의 공유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한 달 한 종목 드리면서 17개월 연속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요. 24개 전달드렸는데 22개의 종목을 수익 실현했고 17개는 연속 수익 실현이다. 보시면은 프로그램마다 있죠. 1개월 1종목 18,000원, 17개월 연속 수익 청산, 2주일 1종목 6만원, 7개월 연속 14종목 수익 청산, 일주일 1종목 12만원, 28개 종목 중 26개 수익 청산, 경이로운 수익률 의심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여러분들 됩니다. 정환김님 오늘 구글 멤버십 가입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없는 안전한 종목들로만 수익 꾸준하게 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바이오텍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짜 세력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런 위에 윗골이 달리고 이런 것들 세력 매집봉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거래량 없이 연속으로 상한가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로 세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매도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최대 주주가 4,200원에 프리미엄을 받고 장외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분명히 그 프리미엄 가격대에 어느 정도의 차익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꾸준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대가 2,000원대 미만일 때도 많았고요. 요런 거래량 있을 때마다 아마도 세력들은 모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주식을 사는 거지 세력들이 뭐 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정보의 진위성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만을 했거나 뭐 사기를 쳤거나 이렇게 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겠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꼬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하셨죠. 하셔서 만약에 여기 물려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 보셔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뒤로 돌려보면은 변동폭은 계속 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쭉 우하향하면서 어느 정도의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더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 바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많으면 올라갈 거고 없다 지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올라가기로 떨어지겠죠.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21년도에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단기간의 상승 이후에 한 번도 좋은 의미는 본 적이 없더라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상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왜냐?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고 능력 자체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출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르게 운대라는 게 또 필요한 거거든요. 이 운이 맞지 않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운 좋게 수익을 낼 경우는 있겠지만 실제로 운이 아닌 실력으로 수익 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트는 마무리하고요.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에드바이오텍을 매수하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적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바이오제약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상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붕어가 아니라면 1초 만에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난신적자 종목. 적자 종목만 하지 마라. 붕어 아닌 다음에는 5초 안에 이거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붕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린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요거 두 개를 안 하는 버릇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주변이 너무 복잡하죠. 그죠? 어떠한 결과가 있고 뭐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이어지는 어떠한 스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역시도 그리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범죄뿐인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다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건전한 종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투자 수익을 쌓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계속 똥볼만 차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네 번째는 뭐냐? 회사의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창업주가 지분을 넘겼다는 거는 더 이상 회사에 대해서 영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렇지 차트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세력 개입된 것들이 있고 뭐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종목은 암흑 중에 엄청난 블랙홀보다 심한 암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종목은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견호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세뇌를 시켜드리고 올바른 종목으로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올바른 강의만 전달드립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 라고 의심을 하실 텐데 너무나 빠른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자료만 보셔도 연평균 수익률을 20% 이상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부가 너무 어렵다. 나는 머리 쓰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멤버십만 하셔도 단기간의 차익이 상당히 높더라. 누가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만 말씀을 드리는 문견우가 전달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더 해볼게요. 에드바이오텍은 1, 2, 3, 4 그 외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될 만한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를 해보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기대감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조상들께 한번 잘 돌봄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